기출픽 물리학 4강 운동량과 충격량 개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운동량이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지. 자, 정의 자체가 뭐야?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양이야.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 그냥 볼링을 생각하세요. 자, 볼링은 남성이 치는 볼링공의 무게와 여성이 치는 볼링공의 무게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볼링핀이 많이 넘어가. 그 다음 또 뭐야? 빠른 속도로 부딪혔을 때 많이 넘어가지, 그치? 그래서 운동량은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자, 크기와, 얘도 벡터량입니다. 크기와 무엇을 갖는 물리량입니까?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벡터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고배, 그치? 속도에 뭘 합니까? 비례한다. 질량이 커져도 운동량이 커지고, 속도가 커지면 운동량이 커지고.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P는 MV, 단위는 질량은 kg으로 고쳐야 돼. g으로 돼 있으면 kg으로 고쳐야 되고, 속도는 m/s. 이렇게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질량은 스칼라량인데, 이 속도 값이 이게 뭐야? 벡터량이잖아. 그치?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쵸?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을 곱하면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뭐와 같습니까? 속도의 방향과 같고요. 그래서 직선상에서 어느 한쪽 방향의 운동량을 플러스 값으로 하면 반대 방향의 운동량은 무슨 값이 됩니까?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량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지.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라는 값입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으로 운동량이 변화한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치? 그래서 왼쪽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운동량이 변하더라도 물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아, 그치? 그러면 델타 P는 MV-MV0니까 요놈 M을 묶어서, 그치? M 델타 V. 그래서 자, 이런 관계들, 속도의 변화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에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그치? 이런 관계들이 이제 눈에 싹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물리량들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됐으면 외우라고 그랬지.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럼 요거 묶으면 뭐가 돼? 이게 가속도잖아, 그치? 가속도. 그래서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짜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또 한번 하긴 하겠지만 처음 운동량이 0이고 나중 운동량이 P야.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게 델타 P잖아, 그지? 그러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에는 우리가 뭘로 배우냐면 충격량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미리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물체가 받은 그치, 이 기울기는, 그치, 여기에서 요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알짜 힘을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 기울기라는 이 물리량이 직선이면 이 힘이라는 게 어떻다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요것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자, 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은 두 물체가 뭘 할 때?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 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치?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요거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어떻다?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글로 좀 외워두면 좋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돌을 이야기할 때 요즘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자, 완전 비탄성 충돌이야,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다 공통으로 이런 충돌이 다 공통으로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다 공통으로 뭐는 보존이 됩니까?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보존이 돼요. 그런데 완전 탄성 충돌은 추가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 운동량 보존 아까 얘기했지, 얘도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자, 요게 달라요. 비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도 운동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고, 그지?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는 이 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 됐었지, 그지? 그 다음 P는 mv가 되겠지, 그지? 요 식들을 활용해서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전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질량이 같은 물체가 서로 충돌하면 전후에 속도가 서로 교환이 되는 이런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탄성 충돌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충돌한 다음에 튕겨나가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은 어떤 내용이야? 충돌 후에 붙어서 함께 운동하는 경우겠지, 그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그지?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뭐 충돌도 될 수 있고 분열도 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이렇게 압축된 용수철 사이에 두고, 유형이야 정지에 있다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얘는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야, 그지? 근데 처음이 0이었잖아, 맞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요 두 놈의 합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결국 이 두 놈의 크기는 어때야 됩니까? 각각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 그지? 그래서 분리 전에 운동량의 합이 0이므로 분리된 후에 A, B의 운동량의 합도 0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이 아이의, 그치? 자, 얘와 얘의, 그치? 합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크기는 어떻다? 크기는 같고, 뭐가 반대해야 돼?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크기를 가지고 뭐 질량과의 관계나 속도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로 합쳐서 이제 운동하는 경우잖아, 그지? 이게 이제 어떤 경우였습니까? 여기에 있는 완전 비탄성 충돌의 경우지, 그지? 이것도 충돌 전에 각각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면 한 덩어리가 되지, 그지? 그지? 전체 질량에다가 이제 속도는 모르니까, 그지? 이거를 구하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충격량에 대한 내용이야. 충격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그래서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게 일단은 벡터량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야. 그래서 정도, 그지? 양을 나타낼 때는 누적이 된 시간의 곱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뭐의 크기와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한 뭐에 비례합니까?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충격력 구하는 공식, 힘 곱하기 시간, I는 F 델타 T, 단위는 뉴턴 세컨드 되고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되고.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그렇지, 알자 힘의 방향과 같고요. 또 그래프가 나왔네, 그치? 그래프. 자,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요, 넓이가 무엇을 의미한다? 충격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 계산, 이거는 이제 충격량의 크기라고 돼 있잖아, 그지? 뭐 운동 상황에 맞춰서 이 면적을 플러스로 둘지 마이너스로 둘지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말하는 이 힘들이 결국은 무슨 힘을 이야기합니까? 평균 힘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충돌을 했어. 그런데 일단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힘이 어때? 힘의 크기가 똑같고, 그지? 그 다음에 작용한 시간이 또 똑같지, 그지? 그래서 항상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두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이, 그지? 그래서 이런 게 당연하지 이런 느낌이 오도록 이 이론을 받아들여야 돼, 그지? 그래서 빵 충돌을 하면 A가 B를, B가 A를, 무조건 질량이 달라도 크기는 똑같고 물론 방향은 반대지. 그다음 빵 충돌하는 동안에 두 물체가 맞는 충돌 떨어지기 직전까지 붙어있는 시간이 충돌 시간이야, 그지? 똑같으니까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별표 5개짜리, 그지? 큰 별 하나로 할게요. 큰 별에 작은 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들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충격량은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고,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그래서 요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I는 F 델타 T는 MV 마이너스 MV 제로는 델타 P,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어떤 조합을 쓸지, 그지? 여기 문자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 그치?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겠냐? 자, 지금 여기에 V1으로 가고 있던 요놈이 F라는 힘을 운동 방향으로 델타 T만큼 받으면 속력이 당연히 빨라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F는 MA야. 그러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고,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가속도잖아, 그지? 그래서 M 그 다음에 요 부분 가속도가 아니고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 보입니까? M 곱하기 델타 V가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됩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양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럼 FT는 결국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요게 델타 P잖아, 그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식이니까 잘 이해를 해두시고, 선생님 식이 너무 좀 어려워요 이러면 그냥 한글로 외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A, B가 충돌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A가 받은 충격량이나 B가 받은 충격량은 똑같이, 그지? 그러면 A의 충격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 아까 앞에서도 나왔듯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므로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Y축의 변화량이 결국 충격량을 나타낸다. 자, 이게 앞에서 했던 그래프예요. 여기에 P, 여기가 만약에 T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를 2라고 두고, 그치? 좀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는 4야. 그러면 2초 동안에 얘의 운동량이 2에서 4로 됐어, 그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 요 시점 있잖아, 그지? 0초일 때 2초일 때 4. 이게 뭐야? 이게 델타 P 2가 되잖아, 그지?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충격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충돌과 충격 완화. 충격력, 물체가 받은,
그렇죠? 물체가 받은 무슨 힘이 나옵니까? 평균 힘이 나오잖아, 그지? 이 충격력이잖아. 그럼 아까 I는 F 델타 T에서, 그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고친다? 힘에 대한 식으로 고치면 델타 T분의 I. 또 요거는 뭐하고 똑같다? 델타 P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또 충격력 구하는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충격력과 충돌 시간. 또 이것도 I는 F 델타 T일 때,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요게 똑같을 때, 요 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잖아, 그치?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력은 커지고,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은 동일한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A와 B에 떨어뜨리는 모습이야. 그런데 요 두 놈이, 자, 충격량이 어때요? 똑같아. 왜냐면 충돌 직전에 V0 값이 높이가 만약에 H라면 루트 2GH고 둘 다 똑같아요. 나중 속도는 얼마가 되니? 0. 얘도 나중 속도가 0이야. 그치?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지, 그치?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A와 B의 충격량은 똑같다. 결국 이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면적이 똑같고, 그 다음에 힘과 시간은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지, 그치? 시간이 B가 길면, 그치? 힘은 A가 더 크다. 반비례 관계니까, 그치? 왜? I는 F 델타 T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충격량이 똑같을 때 이 둘은 반비례야. 그래서 결론, 힘을 받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충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완화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예. 야구 선수가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그 다음에 배에서 타이어를 붙인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알겠습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격력을 줄이는 예, 사람의 안전과 물체의 보존을 위해서 힘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인다. 이렇게 되겠지. 빈출 자료를 풀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차를 빼야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